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평생 건강지킴이 건강메이트 김선생입니다. 혹시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온몸의 관절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는 않으신가요? 며칠 전에는 우리 구독자님 한 분이 손주를 안아주려고 몸을 숙였는데 무릎이 아파서 그만 주저앉을 뻔했다는 사연을 남겨주셨더군요. 혹은 병뚜껑 하나 따는 것조차 손가락 마디가 아파서 힘들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몸이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이제 나이가 들었나 보다 하며 체념하게 되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나이 탓이 아니라 영양 부족 탓이라고요. 오늘은 바로 그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 넣어 10년 전처럼 가볍고 활기찬 몸으로 되돌려줄 놀라운 음식의 비밀을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굽었던 허리가 펴지고 무거웠던 무릎이 가벼워지는 기적.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방법을 하나씩 파헤쳐 보시죠. 여러분, 저는 수많은 시니어 분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삶의 독립성을 잃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들이 몸이 뻣뻣해지고 관절이 아프면서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힘겹고 옷을 갈아입거나 밥을 하는 사소한 일도 관절 통증 때문에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손주가 놀러와도 마음껏 뛰어놀아주지 못하고 같이 장난치다가 혹시 넘어질까봐 불안해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작은 미끄러짐이나 넘어짐이 큰 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엉덩이뼈 골절이라도 생기면 오랜 시간 침상 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고 그 이후의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요즘 시니어들은 과거의 우리 부모님 세대와는 다릅니다. 이들은 은퇴 후에도 취미생활, 여행,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즐기며 액티브 시니어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된 거죠. 유튜브를 통해 뼈에 좋은 음식, 관절염에 좋은 운동법을 스스로 찾아보며 병원이나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뼈와 관절 건강은 단순히 한두 가지 영양소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여러 재료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몸의 뼈와 관절도 다양한 영양소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해야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영양소별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고 요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뼈의 건설 재료인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우리 뼈는 마치 은행 통장과 같아서 꾸준히 칼슘을 저축하지 않으면 노후에 인출할 수 없습니다. 뼈의 핵심 성분인 칼슘을 효율적으로 섭취하고 그 흡수를 돕는 비타민 D를 함께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슘에는 멸치가 필수죠. 뼈째 먹는 잔멸치는 칼슘의 보고입니다. 멸치 중에서도 볶음용이나 국물용으로 쓰는 작은 멸치가 좋습니다. 멸치를 그냥 볶아 먹는 것도 좋지만 멸치를 곱게 갈아 멸치가루를 만들어 두면 찌개나 국, 나물, 무침 등 다양한 요리에 뿌려 먹기 좋습니다. 칼슘은 기름과 만나면 흡수율이 높아지므로 멸치볶음을 할 때 식용유를 약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우유 및 유제품도 필요합니다. 우유, 요거트, 치즈는 칼슘의 체내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우유를 매일 한 잔씩 꾸준히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유가 불편하시면 무가당 요거트나 칼슘이 강화된 두유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을 뼈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좋은 공급원은 햇살입니다. 매일 15분에서 20분 정도 햇볕을 쬐며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비타민 D는 고등어, 연어,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 풍부합니다. 특히 연어는 비타민 D와 오메가3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합니다.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은 비타민 D 함량이 급증하므로 말린 버섯을 요리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관절의 접착제인 콜라겐과 비타민 C입니다. 연골은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접착제와 같습니다. 이 접착제의 주성분인 콜라겐을 보충하고
그 합성을 돕는 비타민 C를 함께 섭취해야 연골이 튼튼해집니다. 도가니탕, 족발, 닭발, 생선 껍질 등에 콜라겐이 많습니다. 콜라겐 공급원입니다. 도가니탕이나 닭발처럼 오랜 시간 푹 끓인 음식은 콜라겐이 부드러워져 흡수가 잘 됩니다. 족발이나 닭발은 지방 함량이 높으므로 콜라겐을 보다 건강하게 섭취하고 싶다면 생선 껍질이나 닭발, 육수를 내어 요리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C는 브로콜리, 피망, 딸기, 키위, 귤 등에 풍부합니다. 비타민 C는 열에 약하므로 가능한 한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피망과 브로콜리는 끓는 물에 살짝만 데치거나 볶아 비타민 손실을 최소화하세요. 세 번째, 염증을 잡는 소방관인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관절 통증은 대부분 염증 때문에 발생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체내 염증을 줄이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연어, 삼치, 그리고 멸치 등의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열에 약해 쉽게 산화되므로 튀기기보다는 굽거나 찌는 방식으로 요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성 오메가3도 알려드릴게요. 들깨, 아마씨, 호두, 치아시드 등에도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들기름은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나물 무침에 활용하면 좋고, 아마씨나 치아시드는 요거트나 우유에 한 숟가락씩 넣어 먹기 편합니다. 네 번째, 뼈를 튼튼하게 하는 미네랄인 마그네슘과 칼륨입니다. 뼈 건강은 칼슘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의 흡수를 돕고 칼륨은 체내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 공급원에는 시금치, 케일, 콩, 견과류, 바나나 등이 있습니다. 시금치와 케일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먹으면 옥살산 성분이 줄어들어 마그네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칼륨 공급원은 바나나, 미역, 다시마, 감자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바나나는 간식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며 미역과 다시마는 국물 요리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관절 통증을 줄여주는 특별한 항산화제인 강황과 생강입니다. 강황과 생강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닙니다. 이 두 재료에 들어있는 커큐민과 진저롤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로 관절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강황을 섭취하려면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만드시는 카레를 드시거나 밥을 할 때 강황 가루를 한 숟가락 넣어 강황밥을 만들어 드세요. 생강은 얇게 썰어 끓여 생강차로 마시거나 생강을 곱게 다져 음식에 넣으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뼈와 관절 건강은 한 가지 약이나 영양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식단에서 필요한 영양소들을 골고루 챙겨 먹는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도 정말 음식만으로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음식으로 관절과 뼈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분들의 솔직한 목소리에서 여러분도 희망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남 장성에 사시는 가정주부 67세 최은숙님입니다. 제가 평생 텃밭 가꾸는 게 취미였는데 작년부터는 무릎이 너무 시큰거려서 주말 농장에 가는 게 두려워졌어요. 땅에 쪼그려 앉는 건 상상도 못하고 잠깐 서서 잡초만 뽑아도 무릎이 욱신거려서 파스를 달고 살았죠. 좋아하는 일을 못하니 활력도 잃고 우울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오메가3가 염증을 잡는다는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 싶어서 매일 아침 들기름 한 숟가락을 마셨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 때는 고등어나 연어를 꼭 구워 먹었고요. 신기하게도 한 달이 지나니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 통증이 확연히 줄어들더라고요. 지금은 다시 텃밭에 나가 하루 종일 있어도 거뜬합니다. 최근에는 남편이랑 오랫동안 미뤄뒀던 등산도 다시 시작했어요. 음식이 제 무릎을 살렸다고 믿어요.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서 한 아파트 노인회장 일을 하시는 71세 김영철님입니다. 저는 70이 넘으니까 걷는 게 제일 불안했어요.
얼마 전에 아파트 주변을 걷다가 길에서 넘어질 뻔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외출하는 것 자체가 겁이 나더라고요. 뼈가 약하다는 진단도 받은 상태였고요. 이대로 지팡이 신세를 질까봐 걱정이 많았죠. 이제 산책을 그만해야 될까 생각이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 진료를 받다가 비타민 D가 뼈에 칼슘을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동네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20분씩 산책하며 햇볕을 쬐고 마트에서 파는 칼슘 강화 우유와 멸치를 꼬박꼬박 챙겨 먹었어요. 매주 한 번은 버섯을 듬뿍 넣은 잡채나 찌개를 만들었고요. 석 달 뒤 병원에서 뼈밀도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외출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졌어요. 손주가 놀러 오면 예전처럼 무서워하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아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에 사는 무료급식 자원봉사자 62세 박미영님입니다. 저는 원래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손재주가 좋아서 뜨개질도 자주 했었어요. 그런데 갱년기 이후부터 손가락 마디가 붓고 아파서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죠. 통증 때문에 요리도 뜨개질도 다 포기하고 한동안 무기력하게 지냈습니다. 관절 통증을 줄여주는 음식을 찾다가 콜라겐과 비타민C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키위와 귤을 먹고 주 2회는 닭발이나 돼지 껍데기를 요리해서 먹었죠. 콜라겐을 가장 편하게 보충하려고 곰탕에 젤라틴을 넣어 먹기도 했어요. 2달이 지나니 신기하게도 손가락 붓기가 가라앉고 통증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요리도 즐겁게 하고 멈췄던 뜨개질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무료급식 자원봉사를 하면서 만나는 어른들에게 더 잘 챙겨드리고 말도 따뜻하게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제가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아준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어쩌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 꿈꿔왔던 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일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의 몸은 작은 정성과 노력에 반드시 보답합니다. 무거웠던 몸이 가벼워지고 삐걱거리던 관절이 부드러워지면 우리는 다시 잊고 지냈던 활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손주와 마음껏 뛰어놀고 젊었을 때처럼 씩씩하게 산을 오르며 우리가 꿈꿔왔던 아름다운 인생 이막을 활짝 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작은 정보가 그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희망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여정을 함께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